2023년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 드디어 사상 처음으로 500명대로 떨어졌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숫자 자세히 뜯어보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그 이면의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숫자부터 시작해보죠. 598. 이게 바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의 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숫자는 역사적인 이정표이기도 해요. 사상 처음으로 연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500명대로 내려왔다는 거니까요. 이건 우리나라 산업안전 분야에서 정말이지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2022년에 644명이었던 사망자 수가 2023년에는 598명으로 무려 7.1%나 줄었습니다. 와,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이건 분명한 성과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 긍정적인 헤드라인이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지금부터 그 통계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감소세의 비밀은 사실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사망자가 45명이나 줄어든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면에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 있어요.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에서는요. 오히려 사망자가 17.1%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설업의 성과가 제조업의 심각한 위기를 그냥 덮어버리고 있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사망사고는 주로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원인을 살펴보면요. 단연 압도적인 1위는 바로 떨어짐 사고입니다. 전체의 42%를 차지해요. 그 뒤를 이어서 부딪힘, 물체의 맞음, 그리고 끼임 사고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떨어짐 사고. 바로 이런 현장들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공사 현장의 아찔한 비계, 지붕,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각종 계구부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 이 유형 하나가 전체 사망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니 정말 가장 위험한 순간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 근데 왜 이 문제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서 그 구조적인 원인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 전문가 보고서에서는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2배에서 3배나 높다. 이건 뭐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주 고질적인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데이터를 직접 한번 보시죠. 근로자 만 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망 만인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국이 0.58입니다. 근데 보세요. 독일은 0.16, 일본은 0.19. 우리나라가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거의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 엄청난 격차,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인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 위험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고의 대부분이 건설업이나 제조업 같은 고위험 산업, 그리고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결국 가장 취약한 곳에서 가장 많은 희생이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구조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깊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정부가 내놓은 종합 대책의 핵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대책은 크게 4가지 방향을 딱 겨냥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장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은 지원을 늘리고요. 둘째, 안전을 소홀히 한 기업에는 확실한 경제적 페널티를 주고요. 셋째, 사고의 근본 원인이 되는 원청에는 더 큰 책임을 지게 하고, 마지막으로 현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스스로를 지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장비 지원을 늘려주고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기업은 처벌을 훨씬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청이 적정한 공사비와 기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중요한데요. 노동자가 이거 위험하다 라고 느꼈을 때 직접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만들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문제점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요?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과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핵심 과제는 바로 이것 같아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이 처한 그 팍팍한 경제적 현실과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 시급한 필요성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균형을 찾을 것인가? 이게
이 문제 해결에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정부의 새로운 대책들이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과연 이런 조치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 깊숙이 뿌리내린 이 안전불감증이라는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숙제일 겁니다.